자, 페이지 146쪽에 유전의 원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왜 자식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닮았습니까에 대한 연구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저번에 여러분한테 아이의 태어나는 과정에서 태반이 셋줄에 연결되어 있는 과정을 소개했습니다. 아마 모체의 단백질이 이제 넘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럼 아버지 닮은 건 어떡할 겁니까? 아버지 정자 쪽에 아버지가 똑 닮은 놈이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들도 있는데요. 그러면 그것을 또 안쪽 하려면은 여기엔 무한히 작은 그런 아이가 있어야 된다는, 그래서 멘델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유전인자라는 게 있어서 그 유전인자가 생세포 분열이 나눠지고, 그리고 생세포의 결합으로 다음 세대가 만들 때 유전인자의 결합으로 특정 유전 형질이 발현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전의 원리에 대해서 멘델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 있겠네요. 일단 눈으로 보이는 표현형 말입니다. 어떤 특정 형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씨가 둥글다 또는 씨가 주름지다, 씨가 노랗다 또는 씨가 초록색이다 하는 그런 눈으로 보이는 표현형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물론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형으로 따질 때 혈액형이 A형이다, B형이다. 물론 A형, B형이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여러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 그런 것들 우리는 표현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맨 뒤에 걸까 봐. 반면 이미 여러분이 유전자형에 대해서 공부해봤지만 혈액형의 A형이다 하는 사람은 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형과 유전자형. 아까 말했지만 혈액형이 A형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유전자를 살펴보니까 AA야 또는 AO야 하는 이것이 유전자라고 따질 수 있죠. 완도의 C가 둥글거든요 해요. C가 둥근 완도래요. 물론 대립형 이제 둥근 완도와 주름진 완도가 있겠죠. 둥근 완도에 대해서 유전자형은 라지할 수도 있고 라지할 스몰할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 주름졌다라는 것은 열성으로서 스몰 r를 얘기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우성과 열성을 소개했는데요. 우성의 유전자와 열성의 유전자가 서로 조합됐을 때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우리는 우성, 표현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열성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오버하면 우성의 순종과 열성의 순종을 교배했을 때 잡종체 1대에 나오는 형질, 그것을 우리는 우성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해됐습니까? 둥글다 하는 순종과 주름지잖아 라고 하는 역시 순종을 교배해 볼까 하겠습니다. 순종의 뜻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런 유전자형이 동일하게 오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라지알이 순종이겠고 역시 스몰이 순종이죠. 반면 이렇게 유전자형의 조합이 서로 다르게 오면 잡종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둥글다 하는 요 놈을 유전자형으로 라지알 쓸게요. 마찬가지 주름지다 하는 것을 스몰 쓸게요. 그래서 잡종체 1대 나오면 요 놈이 라지알 주고 얘가 스몰을 주는데 이 라지알 우성의 표현이 둥글게 나온다는, 이게 잡종체 1대를 쓰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용어가 좀 있네요. 표현형과 유전자형, 우성과 열성, 그리고 순종과 잡종. 잡종은 저런 유전자의 형태가 서로 다른 유전자가 온 거, 순종은 서로 같은 유전자가 온 거. 이해됐습니까? 용어에 대한 정리부터 해보십시오. 이 책이 없어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중학교 2학년 내신 쪽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거 곧 중3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이에요.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 법칙이 있는데요. 멘델이 생각했던 유전 법칙은 제일 첫 번째 우열 법칙이 있습니다. 우열 법칙은 서로 대립 유전자, 대립의 표현을 가지는 둥글다 주름지다는 이런 순종끼리 교배를 시켜봤습니다. 이렇게 순종끼리 교배시켰을 때 잡중 제1대에는 우성의 표현이 나와요라고 하는 게 이게 우열 법칙이에요. C가 노란색 C하고 초록색 C를 준비해봤습니다. 역시 순종끼리 교배해본 거죠. 지속해서 교배 계속해서 노란 것만 나오게 계속 교배해서 초록만 나오게 그렇게 만든 순종의 노란과 순종의 초록을 교배해봤더니 잡종 제1대에서 노란 놈이 나오더라. 아, 그렇다면 노랑이란 놈이 우성의 형질이군요. 우성의 유인자형이군요. 라고 얘기되는 거죠. 노랗다, 옐로우니까 라지 Y를 쓰겠습니다. 역시 순종이니까 라지 Y, 라지 Y. 잡종이니까 초록이라서 그린 G를 쓸 게 아니라 스몰 y, 스몰 y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잡종 제1대는 이쪽에서 라지 Y를 받고 여기서는 스몰 y를 받았는데 즉 말 그대로 유인자형이 서로 다르게 들어왔는데 라지 Y, 노랗다는 표현이 나온다 하는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를 교배시켰습니다. 물론 키 큰 완두와 키 작은 완두는 서로 순종끼리 교배시킨 거죠. 만약 잡종 제1대에서 키 큰 놈이 나왔다면 자, 큰 놈이 우성이야? 작은 놈이 우성이야? 키 큰 놈이 우성이죠. 이해됐어요? 잡종 제1대에서 나온 놈이 우성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키가 크다. 라지 T, 라지 T. 그럼 여기 스몰 T, 스몰 T, 이쪽 라지 T, 스몰 T 쓰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사람으로 한번 따져볼까 싶습니다. 사람의 귓볼이 부착형인 것과 사람의 귓볼이 분리형인 걸 봤습니다. 사람 귓볼이 부착형인 것은 이렇게 생긴 거, 사람 귀에 부착형으로. 반면 분리형은 이런 식으로 생긴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부착형 귓볼과 분리형 귓볼을 순종끼리 교배를 시켜봤을 때 잡종 제1대에서 즉 다음 세대에서 분리형이 나온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누가 우성이라? 분리형과 부착형 중에서 분리형이 우성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귀다 보니까 라지 E, 라지 E, 여기는 스몰 E, 스몰 E, 여기는 라지 E, 스몰 E 이렇게 잡종 제1대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혐아리가 되는 순종과 혐아리가 되지 않은 순종끼리 교배했더니 잡종 제1대에서 혐아리가 되는 잡종 제1대가 나왔다. 혐아리가 되는 게 우성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성은 생존이 유리하다. X. X. 우성은 크고 아름답다. X. 우성은 개체수가 많다. X예요. 사람은 손가락을 5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이 만드는 흔히 말하는 다지증인데요. 손가락 6개, 7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유전자가 우성이에요. 5개 만드는 유전자에 비해서. 이해되셨습니까? 알겠나요?
척추를 나이가 들면서 한 20살 정도 되면서 척추가 굽게 만들어서 꼽추가 되게 만드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거 우성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죠. 생존 유리하다, 뭐 개체수가 많다, 아름답다 그런 거 하고 상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우성형선 서로 다른 대립인자를 대립형질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체 1대에 나오면 우성일 뿐이에요. 우성이 개체수 더 많은 거죠. 그럼 아니 이해되셨습니까?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특히 개체수가 많다에 동그라미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나중에 분리법칙하면서 우성의 표현이 3대, 여성의 표현이 1 나와요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근데 그렇진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해 주십시오. 우려법칙이었습니다. 그럼 중간고사 내가 먹거든. 내가 먹고 100점 맞으면 밥 좀 사주라. 뭐라고? 내가 먹었는데 어. 내가 먹고 100점 맞으면 밥 좀 사줘. 알겠어. 감사합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치킨만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고? 아니 사달라고. 막 카드를 빌려달라고. 돈으로 줘야지. 네. 카드는 엄마 거야. 진짜 빌려줬다. 가격 좀 맞으면 내가 한번 하긴 사줄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가격 좀 사줄게. 너 국어 몇 개 들었는데? 4개 들었나? 아 좀. 내가 아니 할 수 있어. 응원할게. 시험이 4과목이었는데? 이거 과학 빠지잖아. 그러면 프링클 어떤 걸로 하자? 내가 3과목이면 생각해볼게. 아 내 과목인데. 기말 대신 그럼 싹다 100점인데. 야, 내가 살게, 내가. 메가 박스 사줄게. 강아지. 싹다 100점인데. 박스는 음료 하나 또 사줄게. 됐죠? 아니, 이게 몇 찾는다니까? 내가 수학은 무조건 100점 맞고 역사도 무조건 100점이고 영어도 100점인데 국어도 100점이야. 영어가 수학, 과학, 영어는 모르겠고 역사랑 국어만 잘 보는데. 나는 그럼 기말 때 몇 과목 보냐? 나 7과목. 우리 8과목. 아니 많은데. 일곱? 뭔 일곱이야? 몇 과목인데? 국수사가 영해. 너네 다른 거 뭐 우리 있어? 국어, 수학, 사회 없고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역사, 중국어 지금 뭐? 기가 할 거 아니야? 없어. 에이씨, 개들네. 도덕 기가? 7과목. 왜 기가 뜯어? 저들은 자, 다음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멘델 유전 법칙으로서 첫 번째 우열의 법칙을 봤다 했습니다. 우열은 순종끼리 교배했을 때 잡종 제1대에 우성의 표현만 나와야 하는 건데요. 두 번째 분리의 법칙이 있어요. 이 분리의 법칙은 이렇게 교배해서 만든, 즉 둥글다하는 순종과 주름지다하는 순종을 교배해봤어요. 그러니까 유형은 라지알 스모라를 가지는 그런 잡종 제1대를 봤는데 이 잡종 제1대를 맞아 자가 교배를 하겠습니다. 자가 교배라는 것은요, 지들끼리 교배시키는 거예요. 즉, 라지알, 스모랄, 둥근 놈들 지들끼리 교배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나옵니까? 하는 거예요. 분리법칙은 이 라지알, 스모랄 가진 유전자 중에서 말 그대로 랜덤하게 생세포를 만들어요. 특히 감수 제1분열, 여러분들 세포 분열 공부해봤겠지만 감수 제1분열 때 상둥엽색체가 서로 다른 생세포로 나눠져 들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게 메리의 생각했던 유전자가 생세포 분열 시 서로 다른 생세포로 나눠져 들어간다는 그 컨셉과 같은 거죠. 얘가 만들 수 있는 것은 라지알 주든지 스몰알 주든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얘가 줄 수 있는 것도 라지알 주든지 스몰알 주든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다 보니까 라지알의 둥근 놈, 라지알 스몰알의 둥근 놈, 스몰알 라지알의 둥근 놈, 스몰알은 주름진 놈이 나오네요. 그래서 얘를 잡종체 1대 교배하니까 둥근 거 3개 대, 주름진 거 1개. 다시 말하면 우성의 표현형 3대, 열성의 표현형 1로 나오네요 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우성의 표현형이 3대, 열성의 표현형이 1. 둥글다는 우성의 표현형과 주름지다는 열성의 표현형이
3대 1로 나오는 이게 바로 분리의 법칙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단계 더 확장시킬까 하겠습니다. 분리 법칙은 엄밀히 말하면 그 3대 1도 좋긴 하나 얘 라지알 스몰알 가졌을 때 생생하면 우성의 형질이 유리한 것 같으니까 우성이 뭐 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 우성의 생세포를 좀 더 많이 만들어 이런 뜻이라고요? 아니에요. 우성의 유전자는 열성의 유전자는 랜덤하게 나눠져 들어가겠다. 어느 한쪽에 우성의 유전자만 잔뜩 있는 그런 생세포를 만드는 건 아니야 하는 거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대립 유전자가 각각의 생세포로 1대1로 나눠져 들어가는 이걸 우리는 좀 더 진정한 의미의 분리법칙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더 나오겠지만 우열 법칙이 위배되는 케이스도 있어요. 주관 유전을 불러요. 세 번째 동일 법칙이 있는데 동일 법칙이 위배된 케이스 있어요. 연관되어 있다 하는 건데요. 반면 이 분리 법칙이 위배되는 건 없어요. 분리 법칙이 만약 위배됐다면 그건 벌써 돌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건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가져가서 못 보네. 안녕. 아무나 안 올 것 같기 때문에. 나중에 채점할 땐 이쪽 보세요. 자, 맨 마지막 동일법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뭘 갖고 있습니까 하면 야 둥글잖아 이거 하나만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서로 다른 두 가지 유전자에 대해서 또는 표현에 대해서 소개할까 하겠습니다. 둥글고 노랑이라는 놈을 준비해봤어요. 주름지고 초록이라는 놈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에서 봤지만 우열은 노랑이 우성이에요. 둥근 게 주름진 것에 비해서 우성이고요. 그래서 유전자를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하면 얘는 라자의 라지와의 우성의 순종 두 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쪽은 스몰 rr, 스몰 yy 열성의 순종을 표현했다는 거죠. 열성의 순종을 준비해봤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신 잡종체 일때는 이쪽에서 라지 r, 라지 y 받고 여기서는 스몰 r에 스몰 y를 받았어요. 이해됐습니까? 근데 어쨌든 라지 r, 스몰 r 둥글고요. 라지 y, 스몰 y 둥글어요. 즉 이 둘은 표현형 같습니다만 유전자가 서로 다른 거죠. 이해됐습니까? 표현 같은데 유전자는 다른 놈들이에요. 그럼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세포는 어떤 타입이 있을까요? 하고 있네요. 얘는 large R, large Y를 줄 수 있고 large R, small Y, small R, large Y 그리고 마지막으로 small R, small Y 이렇게 네 가지 생세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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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렇게 만들죠. 자가교배의 특성상 이쪽도 large R, large Y, large R, small Y, small R, large Y, small R, small Y처럼 마찬가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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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만들어요. 이 4개 곱하기 4 곱하기 4의 해바이 K를 모아보면 토탈 16가지가 나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이쪽은 어떻습니까? 네. 어차피 라지와 이가 있으면 여기는 모두 다 둥글고 노랑인 놈만 나왔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쪽도 내려보면 라지와 때문에 둥글고 노랑인 놈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네요. 그게 9놈 나옵니다. 그럼 얘는 어떻습니까? 네. 라잘 둥근데요. 스몰 yy 가지네요. 색깔이 초록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스몰 yy 가지겠습니다. 그래서 색깔이 초록입니다. 둥글고 초록인 놈이 세 놈 나옵니다. 반면 여기는 스몰 r를 가지겠네요. 스몰 r를 가지겠습니다. 그 외에 라지 y를 가져서 주름진데 색깔은 노랗습니다. 얘는 주름지고 색깔은 노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놈은 이쪽에도 마찬가지 세 놈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스몰 r, 스몰 y, 스몰 r, 스몰 y끼리 교배되면은 얘는 주름지고 초록이죠. 이렇게 한 놈 나와요. 선생님 그게 뭔데요? 9대 3대 3대 나와서 뭔데요? 우리가 반에 가는데 시간 당하는 그들은 흔히 말하는 연관 검색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 되죠. 둥근다면 무조건 초록이 와야 됩니까?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둥근 놈이면 주름진 놈과 비교할 때 12대 4가 됩니다. 둥근 것에 주름진 것의 비율이 몇 되면 12대 4, 3대 1의 분리법칙이 만족하네요. 그렇다면 이거는 노랑인 놈과 초록인 놈을 비교해봤더니 역시 3대 1 나와요. 즉 우리가 반에 가듯이 실 가듯이 야 노란 거 가면 초록이 노란 거 가면 둥근 거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유전 형질 다른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게 독립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독립법칙은 얘들이 만들 수 있는 생식표가 뭐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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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로 나와요 하는 게 이게 독립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잡종체 2대에서는 그 유전 평형의 비가 9대 3대 3대 1 나오는. 그래서 이렇게 잡아도 12개 12대 4 3대 1이 이렇게 잡아도 12대 4 3대 1의 분리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특징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지금까지 했던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뒷페이지 등기가 독립법칙 나오겠죠? 148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맨델이 생각했던 유전 원리는 하네요. 우열 법칙과 분리 법칙 그리고 독립 법칙인데요. 세상상 예외 없는 규칙이 없다 하잖아요. 우열 법칙이 예외가 되는 거 있습니까? 하면 있어요.
즉 중간 유전이라는 놈인데요. 유전 원리의 예외. 우열이 맞아떨어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의 분꽃과 붉은색의 분꽃을 준비해봤어요. 우열의 법칙이 만족된다면, 흰색의 순정과 붉은색의 순정을 교배했다면, 우열의 법칙이 만족했다면 흰색이 나오든지 붉은색이 나오든지 둘 중 하나 나왔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정쩡하게 분홍색이 나오더라고요. 자, 잠깐만 해봐. 현상이 먼저입니까? 과학은 현상이 먼저입니까? 법칙이 먼저입니까? 현상. 현상이 먼저예요. 흰색 순종 교배해봤어. 흰색 순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봤어. 붉은색 순종을 지속적으로 준비해봤어. 그래서 흰색 유전자만 가진, 붉은색 유전자만 가진 그런 분꽃을 이제 교배를 해봤더니 얼라? 분홍이 나온대.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하네요. 흰색 화이트 유전자를 가진 놈이었습니다. 붉은색 레드 유전자를 가진 놈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만나서 한 놈이 우성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붉은색이 흰색에 대해서 우성했다면 붉은색으로 만포했을 건데 그러진 않았다는 거죠. 즉 이거는 화이트 레드 또는 레드 화이트로 쓸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우열의 법칙이 성립되지 않아요 하는 대표 중에는 우리 흔히 중간 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혈액형은 A형과 B형, O형 그 세 가지 유전자를 가지는데요. A는 O한테, B도 O한테 우성입니다. 근데 A, B는 서로 우열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A가 O랑 만나면 A형 나와요. B가 O랑 만나면 B형 나와요. 근데 A하고 B가 만나면 두 가지 성질을 다 다시 만나면 AB형이 돼요. 이런 것들은 우열의 법칙을 설명할 수 없는 중간 유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쌤, 그렇다면 분리법칙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아니요.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합니다. 분리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돌리페이지 하나뿐이에요. 분리법칙은 그렇게 해서 레드 화이트와 화이트 레드 이것들을 교배해보면 어떻습니까? 하네요. 얘가 만들 수 있는 게 화이트와 레드, 이쪽도 화이트와 레드 나오죠. 그러면 화이트의 흰색이 하나, 화이트 레드와 레드 화이트의 분홍색이 둘. 그럼 여기는 레드 나오네요. 붉은색이 하나 나옵니다. 쌤, 아까 당신이 분리법칙 얘기하면서 표현비가 3대1 나온대. 이거 분리비 표현이 3대1 아니잖아. 1대 2대 1이잖아. 3대1 아닌데 분리법칙 만족하지 못하는데 다 아니라는 거죠. 분리법칙은 이 분홍색을 가지고 있던 놈이 생성법 만들 때 아이씨 화이트 쪽을 한 90%에 레드 쪽을 10%만 만든다.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건 아니죠. 이해됐어요? 5대5로 1대1로 만들어 내겠다는 게 생성법 만들 때 랜덤하게 그 유전자를 나눠주겠다는 게 그게 분리법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해야 됩니다. 즉 유전자의 비는 얼마다? 1대 2대 1로 이 레드와 화이트를 1대1로 나누는 이 분리법칙은 항상 성립하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독립의 법칙이 만족되지 못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독립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연관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염색체를 공부해봤던 바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의 관계는 서로 다른 1번 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2번 염색체에 영향 끼치지 않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면 독립법칙을 만족 하나의 염색체에 있다면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독립법칙이 만족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흔히 말하는 연관되어 있다 되겠습니다. 여러분 빨간머리 앤이라는 애니메이션 아직 들어본 적 있을까요? 그 주제가가 뭡니까 하면 죽은 깨 빼빼마는 빨간머리 앤 이런 식으로 얘기 나와요. 죽은 깨를 만든 유전자와 머리카락을 붉게 만든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에 각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붉은색 머리카락이 나오는 그런 사람은 중국계도 잘생기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연관되어 있답니다. 사람의 유전자가 대략 한 2만 5천여 개 정도 유전자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염색체는 23쌍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의 염색자 유전자가 꼴랑 한 개씩만 있으면은 23개 유전자밖에 더 가지고 있겠습니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의 염색체에 약 1000개 정도의 유전자가 같이 움직입니다. 다시 말하면 연관군이 그렇게 생긴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우연의 법칙이 만족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분리 법칙이 만족되지 않을 수는 없다. 동일 법칙이 만족되지 않을 수는 있다. 알겠어요? 동일 법칙이 만족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힘을 쓰는데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유전자가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으면 동일 법칙이 항상 만족합니다. 알겠습니까? 되겠나요? 예, 페이지 149쪽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간균형과 복태리 이건 아직 여러분한테 복태리도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세요. 보충자를 다 읽어보시고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꼬박꼬박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